감소에 따라 고흥군 농어촌 지역에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군이 직접 나서 빈집 정비 등 활용 방안을 찾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 교사가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이 교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학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는 가운데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 지역이 선진 견학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타 지역 자치단체 관계자만 7천여 명이 넘게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요즘 농어촌 지역은 물론 중소도시의 옛도심까지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빈집 정비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심각한 고흥 지역의 사례를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남계리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빈집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길게 자란 잡초와 쓰레기 때문에 마당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이 빈집은 20여년이 넘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고흥군 서문리의 다른 마을입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자 역시 빈집이 어김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 마을 전체 90여 가구 가운데 10%가 이 같은 빈집입니다. 지금 현재 빈집이 요 옆에 저쪽에도 파란 저 집도 비가 오고 요 집 비가 오고 있고 또 여기 지금 앞에 여기도 사람이 지금 현재 안 살고 있고 여기도 동영지 올라간 데가 또 빈집이 또 있거든요. 그 바로 지금 요 집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지난해 말 기준 고흥군 관내 빈집은 1,800여 동에 이릅니다. 고흥군은 해마다 70동에서 120동의 빈집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이후 2,500여 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인 통계상 빈집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혼자 사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한 채씩 는다고 보시면 돼요. 고흥군이 빈집 철거 사업량을 늘리려고 하지만 역시 쉽지 않습니다. 철거 대상 빈집 소유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확인되더라도 철거를 거부하면 직권 철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빈집 매매를 알선하고 귀농 기촌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발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인구만큼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 농어촌 빈집의 처리와 활용 문제를 두고 고흥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현안 문제 해결에 여수시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어제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산단 대기가스 배출 조작 사태에 대해 여수시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가 지도점검 등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192회 회기 중 채택된 영취산 송전탑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주민들이 절실하게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시가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순천의 도시재생 지역들이 다른 기관단체의 견학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구도심 생활문화센터 영동 1번지와 문화의 거리에 조성된 서문안내소 등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전국 490여 개 단체 7,500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문안내소는 사서가 상주하는 작은 도서관과 공방 전시공간, 마을방송국이 결합돼 생활도시재생지역으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고발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도 행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여수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대자보입니다. 가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주 욕설을 하고 장애학급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희롱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처벌이라며 눈 밑에 치약을 바르거나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철봉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며 폭력 교사를 징계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학교에 따르면 교사 A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학생은 모두 4명. 하지만 전수조사 이후 7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 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한 다음 날 병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2주가 넘도록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학교장 차원에서만 사안을 조사해 은폐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제 48시간 이내에 저희한테 알리도록 돼 있어요. 판단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도 그 내용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전담기구나 자치위원회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이제. 학교는 학생들이 고발한 내용 중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어제 도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했고 오는 19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교로부터 사안을 신고받은 경찰은 교사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도가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여수와 광양시, 목포시, 나주시 등 도내 4개 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 통신사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는 이번 서비스 시행을 위해 협약을 맺고 관련 사업비 9억 6천만 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0%를, 도와 시군에서 각각 25%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지역의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민관 공동 협의기구가 출범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수재 슬래그 침출수와 최근 정전으로 야기된 대기오염 논란까지 광양시의 환경 현안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때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관리 감독 요구가 빗발쳤고 지역사회 해결 과제도 계속 쌓여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 공동협의체가 기대와 함께 공식 출범했습니다. 좀 집중을 하자 해서 대기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췄어요. 지역사회가 하나가 돼서 그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서로 숨기지 않도록 하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협의체의 조직 구성 역시 다양한 공론회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폭넓게 구성됐습니다. 지자체와 기업체 외에도 시민단체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감시와 대안 제시에 나서면서 환경오염 예방과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사업장 오염원 점검과 개선 방안 수립을 통해 올해 말 대시민 보고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공식 기구 출범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내 첫 민관산학협의체의 첫걸음이 기대되는 상황. 그러나 이번 협의체 운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제철소의 정전사고와 맞물려 출범이 늦어졌고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칫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환경 현안이 시간에 쫓겨 내실 있는 세부 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렇게 한국적으로 시설을 전부 다 이렇게 개선하고 뭐고 이행하고 그런 것의 시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분화돼 있는 기구별 대응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정의당과 일부 환경단체가 대책위원회와 시민 공동 대응 등을 꾸려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체적인 오염원 측정은 물론 정치권 공조를 통한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이번 협의체 출범이 뒤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여지는 남아있지만 일관된 논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설득과 협조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첫 실무위원회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활동 여부에 따라 수질 등 또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협의체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여수시 중흥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수증기 배관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뜨거운 수증기가 솟구치면서 토사가 도로를 덮쳤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관계당국은
시험 운행 도중 배관에 균열이 발생해 사고가 난 것 같다며 배관을 차단시키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피해 규모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웅천 택지개발부지 정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책임 소재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논평을 내고 여수 복합 신도시 개발에 여수시가 택지개발부지 정상금 270억 원을 반환하라고 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민의 혈세로 270억 원을 부담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웅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웅천 개발 특혜 의혹을 받았던 블루토피아가 소유한 여수 복합 신도시 개발이 여수시에 소송을 건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농산물 수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역 농산물 가운데 애호박과 토마토 등 채소류와 화훼작물 수출량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지난 2017년 886톤에서 올해 1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물류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수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강진과 해남군은 고려시대 동아시아 최대의 청자 생산 지역이었습니다.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채 매몰됐거나 수장됐던 청자가 발굴돼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시대 대량의 청자를 싣고 가다 충남 태안해상에서 침몰한 마도 1호선입니다. 그릇과 주병, 청자로 만든 장고까지 청자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화물표인 죽간에는 해남에서 생산된 청자라는 증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재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옛날 그 선조들이 하셨던 작업들은 지금으로 100%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북 군산과 영광 나골, 진도 명량 해저, 완도 침몰선에서 발굴된 해남 청자는 모두 4만 점. 고려시대 해남 지역에 대규모 청자 생산지가 존재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송되다가 이 바다에 빠지게 됐는지 그 실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절반밖에 남지 않은 청자 제기입니다. 전설 속의 동물이 다리를 받치고 국화 문양에 띠를 둘렀습니다. 1914년 강진 고려청자 도요지 첫 발굴에서 출토됐습니다. 청자의 아름다움에 반한 순종 황제는 경복궁 주합루에서 전시회를 갖고 발굴 성과를 알렸습니다. 발굴된 청자편마다 발견 장소를 먹으로 새겨 추가 발굴에 참고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발굴 유물 편들이긴 하지만 그 조각 기술과 빛지색의 유약의 아름다움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려시대 동아시아 최대 청자 생산지였던 해남군과 강진군에서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도요지는 수백 곳에 달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추가 발굴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오픈워터 남자 10km 경기에서 한국의 박석현이 53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에서 열린 오픈워터 10km 경기에서 박석현은 1시간 52분 47초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딴 독일의 플로리안 벨브룩보다 4분 51초 뒤처진 기록으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오픈워터 국가대표를 선발해 출전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를 맞아 오픈워터 경기가 열리는 여수에서도 테러 경계 활동이 강화됩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픈워터 경기가 열리는 오는 28일까지 해경특공대 인력과 함정 등을 투입해 오픈워터 경기장 인근의 24시간 경비를 강화하고 수중 폭발물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테러 예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다음 달 광주 세계수영 마스터즈 대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테러 경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휴가철 고흥을 찾는 관광객과 피서객들을 위해 우주발사 전망대를 연장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우주발사 전망대 운영 시간을 휴관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해
VR 체험관 등 전망대 내부 시설을 관람하고 편의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몰 후 저녁 11시까지 전망대 야간 LED 조명을 점등해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춘천 지역 제조업체들이 3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내 5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분기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전분기에 비해 7포인트 하락한 8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국내외 경기 둔화가 39%로 가장 많았고 임금 등 비용 부담 증가와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의 섬과 섬의 토속 음식을 소개하는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새롭게 발간한 책자 맛있는 섬, 남도의 섬은 남도 35개 섬의 매력과 이 섬과 바다의 향기가 어울려 탄생한 40가지 음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책자의 음식 조리법도 함께 소개돼 있어 가정에서도 독특한 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전남도는 책자 맛있는 섬, 남도의 섬을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기차역에 비치하고 다음 달로 예정된 섬의 날 행사 기간에 전남 홍보관에서도 배부할 예정입니다.